안녕하세요, 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자병법에 나와있는 지지 않는 것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 전해지는 문장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상황에 맞춰 잘 인용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손자병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단지 병서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처세학으로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춘추 전국시대에 선무라는 명장이 그의 손자인 선빈과 함께 3대에 걸쳐 조술한 병서로서 국가 경륜의 본체를 설파한 정치학의 처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 4권으로 3권까지 손자병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으며 마지막 권에서는 병법 전략에 대해 해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지지 않는 것이 먼저다라는 주제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는 잘 아실 거예요. 춘추 자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라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유비무패, 미리 준비해두면 패배가 없다라는 말로서 서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유비무환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글이죠. 이 두 가지의 사자성어를 보시면요. 우리가 준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안국, 지도, 선계, 위보. 국가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오자병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경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북방송의 기조가 최근에 확 달라졌대요. 강병규 기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말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국군 심리전단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빼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용이 확실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8일자 대북 방송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엔 마식령 스키장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은 이번 공동훈련 행사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 원산 일대와 마식령 스키장을 한데 묶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계절 모두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된 대북방송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먹는 옥수수 조리법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강냉이로 세 끼니 모두 해결해야 한다면 다른 영양소들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가루를 낸 강냉이에 효모를 배합하면 도움이 되죠. 체제 비판이나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던 지난해와는 딴판입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은둔의 지도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방송을 뉴스 자료를 통해 함께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방송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경계를 어떻게 섰었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 또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미소달러, 해외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등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 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는다. 하기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민주화 단체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국과 미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보다 강경하고 엄격한 제재를 실시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인권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북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군 당국이 방송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사회의 실상과 남한 체제 우월성을 알리면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의 최신가요까지 내보냈습니다. 신세대 북한 군인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핵심 의제는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다시 포격 도발을 해왔고 위기를 고조시키며 대화를 제의해온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북 방송의 주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대한민국 발전상 홍보,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사회 실상 등을 담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로 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 사회 실상을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또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와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수뇌부 옹위, 사상수호, 인민보위, 제도사수를 제일가는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조선인민군의 동족을 향한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과연 인민을 보위하고 수뇌부를 진정 보위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밖에 남한에서 유행하는 대중가요 등을 틀어주며 신세대 북한군 장병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최근 대북 확성기가 내보낸 노래는 아이유의 마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빅뱅의 뱅뱅뱅, 노사연의 만남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방 지역에 근무하다 탈북한 북한군 출신들은 이 같은 대북 방송을 귀순 동기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신화에는 철저한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요, 왕실에서 이순신의 일기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의 시점부터 따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순신의 성견 지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월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북쪽 봉우리 봉화대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전혀 무너질 리가 없었다. 저녁에는 해자 구덩이를 둘러봤다. 난중일기 중의 내용인데요. 2달 뒤 벌어진 임진왜란을 예견한 듯한 준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월 8일에 거북선을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4월 11일 거북선이
제작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뒤인 12일 날 시험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거북선 시험을 가동을 하고 나서 이틀 후인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에 신하를 쓰기까지 그런 미래에 대한 얼마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3번 정도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평소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철저함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23전 23승의 신하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석지 선전자는 선위 불가승하여 이대 적지 가승하니, 이 말은 선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잘 싸우는 사람들은 적이 이기지 못할 나의 태세를 먼저 갖추고 적의 허점이 조성되기를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비유 복계 지방리 유견 지범호. 비유하자면 엎드린 닭과 이리와 싸우고 새끼 있는 개가 호랑이에게 덤벼보지만,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밑에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치 알을 품은 닭이 들고양이와 싸우는 것과 같고 새끼 달린 어미개가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전쟁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1 막사심, 제일 첫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이다 라고 현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일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볼 영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계에서 혹은 또 운동계에서,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전반에, 그리고 또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죠. 네, 미투 운동인데요. 제가 뉴스 기사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미투 운동의 확산에 정치권이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네, 당내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섰지만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조계와 문화계에 이어 종교계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투 움직임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을 괴롭힌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진보 정당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당내 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을 지낸 S모 씨의 술자리 성희롱과 부산시당 남성당원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범진보 진영은 특히 고은 시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 중 상당수가 진보 쪽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제일 첫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하는데요. 각계각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성을 통해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요, 먼저 나를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능력을 파악을 하고요. 준비 여부를 파악을 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한 단련을 통해서 자신의 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한 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1000번의 연습이 단이요, 10,000번의 연습이 련이다. 1000번, 10,000번의 연습을 통해서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내게 달렸고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싸움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은 나에게 있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의미를 풀어보자면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이긴다면 그 근원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진 사람이 진 것이지 이긴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승패란 이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 사람이 잘못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과 북한의 싸움인데요. 그리고 전쟁도 지금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급박한 흐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곳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또 어느 곳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는 각자 개인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위치를 고수를 해야 할까? 손자가 말하기를 먼저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준비하고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내게 달려있고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렸다. 승리를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손자의 이기는 전략인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요. 마치기에 앞서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가 남긴 기고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국제 정세와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글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런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 귤화위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해석된다. 마치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왜곡되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한일병합이죠. 전쟁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러니까 조일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 평화주의 실천자가 된다. 그렇다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손자의 말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온다. 손자가 말하는 모공은 단순한 모략이 아니다. 압도적 위세로 적을 굴복시키거나 고도의 심리전과 이간책, 그리고 정치적 술수가 모두 포함된다. 그럼 역사적으로 그런 병법을 실현시킨 예가 있는가? 있다. 5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 중국의 EEJ 방법. 전통적으로 중국이 주변국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방법이다. EEJ,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중국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EEJ 전법이다. 북한을 이용해 한국을 제압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다. 더 나아가서는 친중 노선을 따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이용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너뜨리는 데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이의제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요, 외교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두 번째 유형, 몽골 칭기스칸의 방법. 칭기스칸이 페르시아를 휩쓸 때 그야말로 무자비했다. 호라즘을 정복해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폐허 상태다. 서하를 정복해선 마차 바퀴보다 큰 남자는 다 죽였다. 이런 몽골의 전법은 서문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몽골군이 근처에만 오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었다. 이른바 충격과 공포로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다. 위세와 공포를 이용한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핵심이다. 세 번째 유형, 김유신 장군의 모공. 우리나라 역사상 심리전의 대가를 꼽는다면 단연코 신라 김유신 장군이다. 비담의 난 때 김유신은 불덩이를 연에 매달아 뛰어 올려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를 공략하기 전에 이미 김유신은 백제의 중신을 신라의 첩자로 매수해 놓았다. 김유신은 백제를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모략 중에 최고의 모략은 바로 적의 수장을 세작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손자병법의 손자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모공이다. 네 번째 유형,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법, 경제전쟁인데요. 악의 제국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은 경제적 압박과 군사비 경쟁을 통해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렸다. 경제전쟁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적을 굴복시킨 케이스다. 굳건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탄탄한 경제력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유형, 구한말 조선.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방법으로 역사상 매우 특이한 방법이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는 국제정세에 무지몽매하고 국방은 무방비 그 자체였다.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다. 조선은 단순한 전리품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일본은 조선을 병합했다. 조선과의 전쟁도 없이 말이다. 일본은 불과 헌병 3천의 병력으로 조선의 치안을 완전히 장악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탄핵이라는 한국의 급변 사태가 오고 말았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변했다. 북한 김정은이 모략을 펼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올림픽을 핑계로 무기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미화가 되었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의 동맹관계를 분단시켜 고립시키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저자세로 일관한 정부는 반대로 미국의 통산 압박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촉구한 일본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고 대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BS 후지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일본,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미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올림픽 이후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을 잔뜩 기대한 듯하다. 일부 언론에선 트럼프의 북한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 동행한 상원의원들에게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소속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한방 때려주기를 기대하던 시민들에게는 맥빠지는 뉴스였다.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트럼프의 코피 전략은 김정은이 아닌 현 정부를 향한 듯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분명 한국 경제를 코피나게 할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 현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핑계 삼아 반미 선동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과 중국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분명 한국을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시키는 데 거의 성공한 듯하다. 이쯤 되면
북한 김정은이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코피 전략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적용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그런 칼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